네, 희망이 되는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이은민입니다. 네, 요즘 많이 덥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어디를 가냐면 계곡을 가야 됩니다. 네. 계곡을 가서 발을 담그고 수박 하나 탁 먹고. 만약에 집에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계신 분들은 좀 네. 있다가 시원한 얼음 띄워가지고 냉면에. 냉면, 네. 너무 맛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요, 저는 냉면이라고 메뉴를 딱 결정하고 나서도요, 물냉면을 먹을지, 비빔냉면을 먹을지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좀 누가 딱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밥 한 끼도 참 이렇게 결정하기가 힘드는데, 무수한 그런 결정 앞에서 망설여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 또 나에게 맞는 길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토크 모신 분은요.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거예요. 주로 뭐 어떻게 하는 이렇게 직업입니까?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특허 아시죠? 네. 네. 예, 특허 분야의 그 전문가가 그 변리사고, 변리사는 특허를 만들어내고 네. 또 만든 권리를 다른 사람이 도용하면은 그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소송도 해주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특허 분야의 변호사, 줄여서 특허 변호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허라면 어떤 기술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변리사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사실 그것도 생소한 그 직업인데, 네. 아니 이게 변리사라는 분이 대한민국 연봉, 대한민국입니다. 네네. 연봉 1, 2위를 다툰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본 적이 근데 있어요. 그게 네. 진짜 아니 왜냐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연봉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분들을 뛰어넘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부분으로 맞고 부분으로 틀리고 그런데요. 앞에 연봉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고요. 네. 연봉이란 단어. 그러니까 네. 변리사 한 사무소의 그 연간 매출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아마 그 연봉으로 소득으로 잘못 알려지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다 보니까. 어찌됐든 많이 보시는 거네요.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떻게 뭐 소득이 됐건 연봉이 됐건 어쨌든 정말 부러울 따름인데요. 사실 변리사라는 게 딱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공부는 잘 하셨었던 거죠. 뭐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시험 통과할 만큼은 잘해야 되죠. 특히 이제 변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명, 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관련되는 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알아야 이제 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그런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향이 진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그때 당시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요? 예, 서울대학교 S대학. 예. 아니, 그럼. 서울대학교. 근데 그러면 고향 마을에서 대단했겠습니다. 그 입소문을 해서 동네에 뭐 다 알려지고 또 그래서 축하도 많이 받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합격 소식이 올 적에 그 저 어머니랑 저 실제로 이 보리밭 예. 거기 가서 그 잡초 뽑는 그 이 김을 메고 있었거든요. 아, 밭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이제 육촌 형님이 이제 그거를 보고 그 옛날에 시골에 전화도 잘 안 되니까 그죠. 예. 그 전화로 이제 알려준 받을 사람이 이제 우리 그 밭으로 뛰어와서 합격 소식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서울대학 어떤 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77년 자연 계열로 계열별 모집이었으니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1년 뒤에 이제 건축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건축과를 가셨어요? 저희 시절에 우리 이만기 진행자님도 아마 비슷한 정서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 이 학생들 이제 꿈이 뭐냐? 네. 그러면 그때에 야, 나는 과학자, 기술자가 꿈이야. 이런 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야, 과학자가 꿈이다 하면은 정말 괜찮은 꿈이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과학자 되는 길이 이제 이과지 않습니까? 이과로 해서 이제 대학을 가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자, 기술자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계열 이렇게 이제 과학자, 기술자 되는 그 쪽으로 갔고요. 그럼 처음부터 건축학과를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직은 변리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는 변리사로 할 생각은 전혀 아니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그때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도 몰랐고, 네. 이제 건축가로 갈 적에는 취직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특히 그때 중동붐이 막 설계, 토목 이쪽 쪽으로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건축과는 중동 경기, 또 국내 경기도 아주 괜찮고, 그래서 다른 과를 나오면은 취직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건축과는 취직은 거의 다 되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너는 취직 걱정 없으니까 좋겠다. 그런 말들을 들었죠. 네. 그 어렸을 적에 집안 형편은 좀 괜찮았습니까? 집안 형편이 사실은 참 안 좋았죠.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오, 일찍 계시네요. 1학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근데 돌아가신 게 이제 예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게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병이 걸리면은 본인이 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의료비가 그때 없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누가 아프다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집안 전체가 참 곤란해지지 진짜 않습니까?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많았죠. 예. 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투병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사가 뭐죠? 방전이. 예. 그나마 맨마직이 있던 논, 밭 이런 게 팔아야 되고 상당히 경제 사정은 안 좋았죠. 그러면 이 가난했던 집안 형편이 건축학과를 선택하는 데 한 요인이 되셨겠어요. 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취직이 잘 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아버님 돌아가고 그때 이제 큰형님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제 하는데 큰형님은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때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럴 때까지 예전에도 빚도 있었던 데다가 아마 계속 쌓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뭐든지 어찌됐든 빚을 좀 갚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그런 숙제라 그럴까. 건설회사 다니면서, 좀 중동, 사우디, 해외 근무를 자원하는. 그런. 거기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줍니까? 그렇죠. 최소한 2.5배는 주니까. 국내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큼 고생은 하지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당시는 중동 가는 거를 몸팔로 간다. 사실 사는 환경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갔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이고 그러니까 별로. 그럼 그때 중동 생활은 좀 이렇게 어떻던가요? 그 지역이 정말 척박한 땅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햇빛을 내리쬐면은 그 모래밭에 그 달걀을 묻어두면은 그게 익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더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맨발로 그 모래밭을 못 갑니다. 그 화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다가 이제 그 뜨겁고 이제 그 건조하죠, 그죠? 이 습기도 별로 없고. 건조하면 좀 조금 덜 더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이게 땀을 많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중동에는 이야기 듣기는 그늘만 좀 있으면 그 안에 좀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바로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은 예. 훨씬 더 서늘하게 느낍니다. 그 정도로 예. 더워서. 햇빛이 굉장히 덥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안전모익을 쓰고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이 모래바람. 네. 또. 그 모래바람이 이제 막 불 적에는 거의 우리 막 비 심하게 오듯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미세먼지가 있는지. 지금 우리 봄 되면 황사 같은 거.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황사는 뿌옇게 그렇지만 모래바람은 바람이라 막 움직이듯이 이게 이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면 따끔따끔할 정도로 이제 그런데 그런 모래바람이 이제 숙소에 다 이 테이프를 이렇게 쫙 그 빈틈없이 발라도 모래바람이 지나가면 바닥에 그냥 뿌옇게 이제 그 모래바람이 들어오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이제 사우디 이제 하도 고생스럽게 한 사람들은 그쪽 보고 뭣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죠. 환경은 뭐 안 좋은데. 열악한 환경이겠죠. 예. 그래도 뭐 이제 다 그쪽에는 에어컨 설치된 뭐 그런 데서 사니까 뭐 일할 때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 뭐 먹고 자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80년대 중후반으로 70년대 그때 초에는 이제 괜찮았고 후반 정도 가서는 이렇게 중동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이제 80년대 중반 그때부터 이제 또 이게 분위기가 좀 식었고 네. 또 벌써 이제 그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좀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타산이 아마 맞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또 이렇게 철수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생긴 그런 시기였죠. 말하자면은 이제 이 건설회사는 이제 이 공사를 따지 못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직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경영 해고 또 예. 구조조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상당히 아쉽고 또 이러면 곤란한데 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국내에서 또 국제 위상이 되는 것은 해외 공사에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돈이라는 게 뭐 날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잘 벌 적에 예. 좀 안 왔다가 어려울 적에 또 좀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돈 잘 벌 때는 당연히 잘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죠. 네. 좀 일손이 남네. 그러면은 사정없이 책상 치우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아마 86년, 7년 이때 바로 책상 치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이고, 이게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저게 내 책상일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또 이렇게 심적인 부담감이 계셨구나.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건물을 짓는데도 일조를 하시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사나 또 구조 조정 문제를 이제 보시고 직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신 거예요? 직장 생활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이제 기술이고 또 어느 한 분야에서 어떤 실력, 전문성 이런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기술자로서
이제 활동할 때까지 준비하는, 키우는 기간도 있는 거고, 활용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술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에서는 기술자를 어떻게 아끼고 잘 키워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 상황이 나빠지면은 말은 좀 자르고 또 필요하면 부르고 이래가지고는 이 깊이 있는 이런 기술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에서는 왜 저럴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장기 계획 아래서 이제 기술자도 기르고 기술 축적도 하고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 같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평생 여기 또 직장 생활 해도 되느냐 그런 고민, 의구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 탑에 오르면은 인정받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회장님께서 예. 그때 당시에 예. 최고의 내가 탑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던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자기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고요. 기술자로서는 쌓아 나가는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기술사라는 자격이거든요. 네. 그것은 기술사 자격을 따면은 이제 기술 그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갔다 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 인정을 받는 게 기술사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사 자격을 2개를 땄지 않습니까? 따셨어요? 네. 어떤 땄죠. 기술? 이제 건축 시공기술사하고 네. 건축 기계설비기술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내에서 이 냉난방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차게 하는 공기를 만들고 용량은 어떻게 해서 아주 여기에 적절하게 바람 공급도 하고 바람을 빼고 다 조절하는 이게 아주 설계 그러니까 이 기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렇구나. 그게 이제 기계설비 기술사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전문성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이제 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 생활을 이렇게 병행을 하신 거예요? 공부와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기술사 공부할 적에는 이제 같이 했죠. 그러니까 낮에 6시까지 근무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독서실 달려가서 한 자정까지 이제 또 공부하고 돌아자고 또 출근하고. 아유. 그럼 이제 고기사에서 고기술사로 바뀌는 겁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기사에서 고기사 잘못하면 맨날 고기 사야 되는. 아니, 정말. 네. 그런. 그럼 고기술사라고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그럼 장인이라고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그게 이제 회사에서 직급이 있을 적에는 과장, 부장 또 이제 그래 하고 이쪽 외부에 놓으면은 이제 고기술사 이제 이렇게 또 불러주고 기술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영예인데 문제는 이제 기술사 제도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어디든지 전문 자격은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든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업무 범위라든지 또 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적에 너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사 제도는 아직 이게 정말 기술자들을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기술자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제 선망인 그런 자격 제도로서 충분히 돼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맹점이 또 많죠. 그래서 제가 참 기술자, 과학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정말 우리는 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과학자, 기술자 그렇게 꿈을 꾸던 학생들한테 네. 와 보니까
다른 분야 전문 자격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기술자들이 가는 이 제도에 왜 이렇게 구멍을 붕붕붕붕 뚫어놔 놓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과학자, 기술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 이제 바로 이런 문제랑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주경야독 하셔서 기술사 자격증, 그러니까 기술계 최고의 자격증인 기술사를 이제 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술사에 대한 그런 처우 같은 게 전혀 좀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동네 실험 하다가 진짜 전문 실험 세계로 가지 않으면은 그 속에 있는 그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사라는 거를 딱 따고 그걸 보니까 여기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로서 우리 사회가 먹고 살고 그래야 되면 이런 거 좀 바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기술사 제도 개선 운동을 제가 나서게 된 거죠. 내가 바로 기술사 제도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은 나는 변리사로 다시 방향 전환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기술사 제도에 뚫린 구멍 때문에 이랬으니까 이제는 변리사는 거기서 활동할 거고 내가 나를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든 바로 기술사 제도를 좀 고치자 해서 제가 2002년부터 한 4년 정도 이제 말씀하시는 시민운동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사에서 이제 변리사가 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리사에 도전하신 게 몇 살 때신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2003년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36살. 36이요. 36살이면은 한참 가정을 그렇죠. 꾸리고 아기가 있고 가정 형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턴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네. 상당히 궁금한데 그때 결혼 생활 그럼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렇죠. 우리 그때 이제 그런 결심을 할 적에 이제 우리가 우스갯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 6개. 6개. 무서운데요. 아이고, 애 둘이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생각을 하면은 쉽게 결심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되게 다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몇 개 있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놓고 엄청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뒤돌아보면은 좀 눈 까마득하고 좀 약간 끔찍하다고 막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나이에 뭐 시험이라는 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정말 되어 있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좀 무책임한 사실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된다는 아버지로서는 그렇죠. 근데 된다는 확신 같은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확신보다 이제 뭐 시험은 다 이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뭐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시험이라는 게 뭐 저도 뭐 지나면서 무수한 시험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떨어진 시험이 더 물론 많죠.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나중에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해, 두 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이 뭐 스트레스는 뭐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는 좋다. 올해 그냥 해보고 아니면 이제 깨끗이 접는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하니까 오히려 시험을 보고 나니까 기분이 그냥 개운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래. 이제 내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제 되면 좋고 안 돼도 이제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이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 그런 심정이었으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요. 하필이면은 예. 왜 건축기술사에서 느닷없이 예. 변리사로 그것도 생소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서 변리사는 또 전혀 다른 분야고 왜 그쪽 분야로 가셨어요? 이제 본래는 누구든지 이런 방향 전환을 할 적에는 짧게, 그죠? 빨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제 전공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건축학 쪽하고 약간 예.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부동산, 건축물 이런 거 이제 같이 평가하는 거니까 제 전공이랑 맞는데. 예. 그다음 변리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 철근, 콘크리트, 건축 구조 이런 이제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으로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제 전공이랑 더 어울리긴 해요. 그런데 시험 과목을 보니까 이게 회계 하면서 그런 게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건축 분야에도 변리사 이게 많이 필요하겠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변리사로 이제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해결하자. 예. 누구나 이제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꿈이죠. 그래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래 인생이 계획대로만 가면은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 머리에 너무 자신감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6살이나 먹어갖고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6개 눈동자 어떡하자고 길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도 막 죽으라고 했어요. 네. 했는데 거의 그때 이제 합격점에서 평균 1.1인가 모자라서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모든 것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자기 기대보다 성적이 좋았던 거. 그건 완전히 쥐약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포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아는 문제가 좀 넣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만약에 찍었는데, 이게 맞았다든지, 이게 되면은. 맞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실력이 이건데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순간에 네. 자만해지고 그냥 그게 완전히 독약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틀림없이 되겠다. 아하.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왜냐하면은 1차,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1차는 안 봐도 되고 그죠? 그다음 더더군다나 1년 시간이 짱짱하게 남아있고, 그럼 웬만큼 하면은 되겠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저 역시 또 마찬가지고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2차, 두 번째 시험 봤을 적에는. 끝을 내야 끝인데. 예.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1차 작년보다 훨씬 더 점수가 바닥인 거 있죠. 그러니까 1차로 혹시 떨어지고 2차 안 되신 분들도 많죠, 주위에. 그럼 많죠. 예. 그러니까 1차 되고 사실은 2차 관문이 엄청 이제 본래 관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처참하게 이제 망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는 마지막 기회로 이제 걸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두 번 정도 떨어지니까 아예 안 그래도 이게 기도 주고 있는데 진짜 눈동자, 그죠? 그래서 난 눈동자.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네, 예서 눈동자. 일단 그냥 보통 집안에 처자식이라 그러는데. 네. 눈동자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가만히 이 자식들 두 놈하고 저 눈동자 두 개가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을 건데. 더 책임감이 좀 커지는 책임이 그런 더 커져요, 느낌이에요. 지금. 부담감이 그냥 너무 급습해 옵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갖고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마지막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때,
눈동자 두 개가 그냥 거침없이 뺏는 말. 그 큰 눈동자입니까? 작은 예, 눈동자입니까? 큰 눈동자. 큰 눈동자입니까? 막 이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양반 뭐 좀 뭐 할 수 있는 능력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엉망이 그냥 치아 부숴 막 그냥 내가 불러 가면 되지 뭐. 자존심 더 상합니다 지금. 예. 아이고 참 그때 근데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고시 공부를 쭉 이제 힘들게 이어가시면서 아까 이제 경제 생활비 이제 경제적인 문제 얘기를 잠시 하셨었는데 그것 외에도 더 또 힘든 게 있었을까요? 사실 공부하고 그럴 적에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진짜 돈고생이 네.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매달 나가는 공과금하고 막 뭐 따져보면은 또 마이너스 통장에 뭐 이 달랑달랑 할 적에 그죠? 예. 심정합니다. 저도 한때 마이너스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심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월말 다가오고 그러면은 통장 그래도 어찌됐건 돈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험생이라더라도. 이제 그게 참 힘들고 그래서 그럴 적에는 사실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참 보면은 이제 큰 눈동자께서는 참 남편을 질타하고 참 남편 믿고 이렇게 평생 관리자로 와서 살려고 왔는데 느닷없이 그냥 기술자 간두고 막 이렇게 시험 친다고 하니까 참 속도 많이 상했을 것 그럼요, 같고 네. 작은 눈동자 내 눈동자한테는 참 이 떳떳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 그때 36, 네. 7대 나이면 좀 한창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이인데 좀 그런 부담감 사실 자식들한테 좀 많았던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내다 보니까 애가 유치원에 가고 이제 뭐 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적에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게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적에 우리 아버지는요, 뭐 보니까 아침 7시 이전에 이제 집을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애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묻고 그랬을 적에 뭐 좀 애매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견디고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길게 가거나 뭐 그랬으면은 상당히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겠죠. 그때 공부할 때 가정에 큰 시련도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일이 좀 겹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큰애가 갑자기 막 피를 막 쏟고 코피가 나는데 이게 멋질 않더라고요. 예. 가지고 막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그때 뭐 백혈백이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데 피가 멎질 않고 뭐 이제 그래서 그게 막 병원에 급히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이제 애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둘째가 그때 이제 만삭이었는데 원래 애 때문에 이제 환자 한 명에 보호자 2명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둘째가 병원에서 그냥 한 일주일 땡겨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있고 또 둘째가 나서 이제 환자가 말하자면은 3명이 되고 보호자는 제 환자고 이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리 하다가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게 뭐 애는 계속 병원 댕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진주 이쪽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이제 계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도대체 내가 안 되겠으니까 어머니가 좀 나 좀 주로 서울로 좀
오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때 이제 추석에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추석에 가서 모시고 이제 서울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손녀를 되게 귀여워하고 뭐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이제 둘째는 바로 진짜 할머니 사랑을 받고 이제 자란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생겼냐면은 한 1년 정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계시던 분을 서울로 모셔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중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참 큰일 났네요. 이게 정말 불효아들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서울로 모셔오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까지 병이 나버렸으니, 그래서 어찌됐건 또 치료를 해서 내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보내드려. 그런데 막 중풍이 오르니까 막 엄청 짜증도 많이 내시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치료도 결국에는 이제 그냥 이제 진주로 내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시간에 사실 저는 이제 기술사 시험 공부도 하고 변리사 시험 공부도 하고 이제 그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근데 결국에 보니까 본래 등 따숩고 배 부르고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뒤안길에는 항상 저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늘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그렇죠. 참 가면 갈수록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네. 근데 막 그런 다양한 시련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신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아픈 아이랑 또 둘째, 또 시어머니 또 아프시고 하니까 또 아내분의 시련이 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들락날락. 나중에는 이제 갓난 애도 있는데 또 어머니 또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신이 없은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먼저 큰 애를 데리고 집사람이 병원에 가 있으면 갓난 애는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애를 이제 맡기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고 제가 퇴근해가지고 애를 찾아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같이 한 자정까지 있다가 돌아와서 애 데리고 내가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는 야 완전히 신봉산의 집 같다. 그때 그렇게 어머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또 집에 큰 또 눈망울도 그렇고 그렇다면 참 포기를 하고 원래대로 내가 가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텐데 끝까지 포기 안 했다는 이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 이제 기술자로서 그냥 내 뜻을 펼치면서 이루면서 살면 이제 이런 방향 전환을 고민을 안 했을 테고 그것도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이제 후회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끌고 간 건데 그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볼 때 저지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볼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얻었다 싶은 생각은 예. 자, 사람은 살다 보면은 진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올라갈 적에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적에 이 떨어지는 바닥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오르기만 하다가 이렇게 잠깐만 떨어져도 포기하고
이제 좌절하고 예.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그 저수지에 들어가서 목욕 이제 이제 풀베러 가서 이제 목욕도 저수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수지가 쫙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니까 그 헤엄을 못 쳐도 이제 그 바닥에서 가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그 웅덩이가 나오면 그게 툭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kus석 잠기죠,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사실 그런 데서도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황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여기 가면 이만 웅덩이 있어. 그거는 잠시 들어갈 뿐이지 곧 나오는 거야 하면은 뭐 그냥 겁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생의 어떤 끝한 상황의 깊이는 바닥에 가면 많이 볼수록 이제 그게 앞으로 그 자기를 지탱할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잘 된다는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계속 이렇게 하겠죠, 인생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 겪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뭐 그때 그까지 갔다 나왔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 큰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결국은 변리사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저희들과 유만기의 만만한 토크 나와서 이렇게 정말 용기 있는 희망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영애 회장님의 그 30대 중후반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마 부인께서 내조가 없었으면은 참 힘들었지 않았는가. 아직까지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공식적으로 그러면 좀 카메라를 보시고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로서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편지로서 영상 인사 한번 하시죠. 예전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말이지, 또 우리 이쪽 지역 출신들이 좀 무뚝뚝하고 또 표시를 잘 안 찾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제 이제 막내가 이제 아들이 났어요. 네.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때 이제 제가 병원으로 장미꽃을 딱 사가지고 네. 이제 아이 고생했어 고맙소 하고 네. 이제 주었거든요. 그 뒤에 아마 고맙다는 말을 표시해 본 적이 그때가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전히 하는 얘기가 그때 말이야 꽃 한 번 딱 주고 사람이 뭐 그러냐고. 그래. 한번 하시죠. 뭐. 예. 하여튼 뭐 고생했어 고맙고 또 참고 밀어줘서 참 고맙소. 곧 장미 한 송이 그대에게 올리오리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이제 회장님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이거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이제 성공이라 할 적에 결국 공을 얼마나 이제 이뤘냐, 이제 그것이 뭐 외공이든 내공이든 그러면은 저는 성공했느냐 했을 적에 제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없었으면은 더 잘 굴러갔을 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을 테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크든 작든 저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일을 내가 좀 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할 적에 그때 나는 공을 좀 이뤘다. 성공을 그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태까지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뭐 그냥 먹고 살고 이렇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온 셈이겠죠. 예. 정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참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별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이공계를 사랑하는 그 모든 분들의 좀 희망과 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런 자리 마련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요. 진심으로 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my place, in my